시장이 지금 오늘장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수는 1999선입니다. 2000선 근방에서의 등락 과정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과연 다음 주 증시는 어떨까요? 다음 주 증시 미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 국내 변수를 어떤 점들 봐야 될까요? 예,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시작하면서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 컨센서스 대상 코스피 한 231개 기업의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 보면은 한 32조 한 2천억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년 한 23조 한 5천억 정도 대비해서는 한 37.9%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 보면은 근데 한 6.8% 감소할 걸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고 최근에 이제 좀 4분기 실적 추정치 역시도 좀 분기 초에 계산했던 것보다는 한 5.1% 좀 하향 조정되고 있어가지고 한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시장의 눈높이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어떤 실적 시즌에는 실적 모멘텀을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을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제외할 경우에는 분기 초순 대비 봤을 때 한 최근에 어떤 실적 추정치가 한 11.5% 가까이 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좀 실적이 부진한 업종들과 그런 업종들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리스크 관리까지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의약품,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IT의 어떤 실적 호조세 좀 돋보이고요. 이들 세 업종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일단은 양호한 영업이익 증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 경우에는 이번 4분기가 어떤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의 어떤 기점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2013년 이후에도 원가 개선 효과, 그리고 이제 매출 확대에 따른 어떤 수익성 개선세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음식료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 거기다가 이제 곡물 가격 하향 안정화, 이런 게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실적 성장이 상당히 빠르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IT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강세에서 볼 수 있듯이 IT 전반의 어떤 낙수 효과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갤럭시 S3 노트2 판매 호조 효과가 이 관련된 어떤 계열사나 밸류체인 기업 관련 기업들로 좀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관심 가져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일단은 4분기 실적 호전주로서 어떤 CJ제일제당, 한미약품,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SK, 그리고 에이블 CNC, 대덕 GDS, 하나투어 지금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종목들까지 풍성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해외 쪽에서는 어떤 변수를 주목을 해봐야 되나요? 예, 오늘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이제 열린 가기에서 총 한 20조 한 2천억 엔 수준의 어떤 긴급 경제 대책 및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조 원 정도는 정부 재정 지출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의 어떤 투자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제 GDP 성장률을 2% 달성, 그리고 이제 60만 명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은행이 현재 한 0% 수준인 물가 상승률을 한 2% 수준 정도가 될 때까지 좀 무제한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할 거다라고 또 아울러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일본의 어떤 공격적인 경기 부양 내지는 양적 완화 정책 발표로 지금 이제 장중에 엔달러 환율이 89엔 하회하는 모습 나왔고, 도쿄 증시 살펴보면은 이제 수출주들의 어떤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발표된 이제 모건 스탠리 쪽 자료들 보니까 글로벌 이제 외환 시장에서 이제 엔화에 대한 어떤 매도세가 이제 점차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엔 약세에 베팅하는 외환 투자자들이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어떤 코멘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2013년 말 기준으로 엔 달러 환율을 한 100엔 수준까지도 이제 하락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베 신조 정권의 어떤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되는 한 엔화 약세 기조는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엔화가 89엔 선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100달러까지 이야기가 좀 100엔대까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전망가 전략 말씀해 주시지요. 예. 한국은행 금리 동결 조치로 일단 원화는 강세 기조 계속 심화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일본은 이제 공격적 양적 완화 그리고 경기 부양 조치하면서 엔화는 또 약세 기조가 또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어떤 경제 정책의 핵심적 방향이 이제 물가 안정 그리고 이제 실질소득 증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자산 가격 안정화를 통한 이 어떤 전반적인 서민 생활의 안정화 그리고 이제 어떤 중산층의 육성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제 정책 현실화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 바로 그 어떤 그 원화 강세 유도가 될 수밖에 없고 차기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어떤 핵심 기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 변화에서 이제 이 환율이나 어떤 시장 유동성 환경 변화에 좀 밀접하게 연동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은 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어떤 대형 수출주들 그리고 금융 그리고 건설업 등을 좀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대형 IT나 자동차 관련 이런 수출주들 경우에는 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좀 강력한 어떤 경쟁력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입지도 안정적으로 다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조정 시에 어떤 저점 매수 대응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음식료나 항공, 유틸리티, 제약 등은 원화 강세의 어떤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을 어떤 대안주로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환율 수혜주를 보자라는 의견도 제시가 됐네요.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 미리 전망을 해봤습니다.